부신은 심장이 이렇게 있으면 요 위에 고깔처럼 이렇게 있는 이게 이제 부신이었었죠. 그래서 아드레날 글랜드다 해서 요거는 이제 내분비 기능으로 일단 기억을 여러분들이 잘 하시고 계실 겁니다. 그래서 여기 아드레날 글랜드 여기 그 부신은 요 바깥쪽에 있는 피질이 있고 안쪽에 있는 수질이 있죠. 그래서 피질에서 분비되는 호르몬이 있고 수질에서 분비되는 호르몬이 있었어요. 기억나시죠? 자, 피질에서 분비되는 호르몬은 여기에 나와 있듯이 염류콜티코이드, 그 다음에 이게 이제 알도스테론이 이제 대표적으로 되어 있고요. 그래서 알도스테론은 그 소디움과 물의 제흡술 체액량을 유지하는 그런 이제 역할을 이제 하고 있었고, 뒤에 보시면 이제 당뇨콜티코이드다 해가지고 여기 이렇게 보시면 예, 여기 이제 그림이 나와 있죠. 그래서 여기 이제 피질과 이제 수질로 나눠지고 있고, 여기 이제 피질에서는 이렇게 염료 콜티코이드, 당질 콜티코이드, 안드로젠 이런 것들이 이제 분비가 되고 있고, 소량의 에스트로겐과 프로게스테론도 여기서 분비가 되고 있습니다. 해서 이 알도스테론은 이제 소디움과 물 이런 것들과 이제 많이 연관이 돼 있죠. 근데 당뇨 콜티코이드는 이제 스테로이드잖아요. 스테로이드 콜티졸이잖아요. 그쵸? 이 콜티졸, 이 스테로이드는 당질 대사, 단백질 대사, 지방 대사, 수분, 염증과 면역, 스트레스 대응, 칼슘 대사 이런 것들에 이제 다 작용을 하고 있죠. 그래서 자세하게 읽지는 않을게요. 여러분들 알고 있는 내용이니까 읽어보시면서 정리를 하시는데, 자, 여기에 당질대사는 이제 혈당을 좀 높이는 이런 것들이 있고, 이제 면역 억제, 그리고 감염 반응 억제, 발열 기능을 이제 강화시키고, 신체적 스트레스에서, 여기에 대해서 이제 반응을 하는 그런 이제 작용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성호르몬 이제 설명드렸고요. 자, 그리고 이제 비부신 수질 그 안쪽에는 카테코라민이 분비가 되면서 에피네프린과 노에피네프린이 분비가 되죠. 그래서 이 스트레스가 인지가 되면 시상하부가 자극이 되면서 카테코라민 분비가 이제 자극이 되면서 분비가 되면서 교감신경이 이제 자극이 되면서 에피네프린과 노에피네프린이 분비가 되는데, 자, 여기 교감신경에는 여기 보시는 이제 알파 리셉터와 이제 베타 리셉터가 있다 해서 이건 잘 알고 있는 내용이죠. 그죠? 그래서 여기가 이제 그 교감 신경이 자극이 되면서 이거는 이제 알파 리셉터는 혈관을 수축하고 이런 것들. 그다음에 베타 리셉터 이건 심박동수, 심근 수축력을 좀 증가시키고요. 베타2 같은 경우에는 기관지 확장과 이제 혈관 확장에 이제 효과를 이제 나타내는 것이다. 이렇게 나오고 있어요. 그래서 알파는 알파1과 알파2, 베타1, 베타2로 이렇게 나눠지면서 이게 우리 시뮬레이션 할 때 그때 베타2 썼었죠. 그래서 그 베타2 기관지 확장제 네뷸라이저로 해줬던 기억 나실 거예요. 그래서 이런 기관지 확장을 이제 시키는 효과가 있다. 그래서 부신 수질의 이러한 것들을 이제 기억을 일단 해 주시고요. 자, 그래서 이제 그 부신의 이제 기능장애에서 부신의 이제 항진증, 거기에서도 이제 부신 피질의 기능의 항진증을 나타내는 것은 쿠싱 증후군이다 해서 당뇨 콜티코이드의 이제 과잉을 나타낸다. 이거는 뭐예요? 스테로이드를 많이 먹은 거예요. 주변에서 뭐 여기 염증이 있거나 뭐 관절염 특히 뭐 이런 것들이 있을 때, 그러니까 스테로이드를 계속 많이 먹은 거예요. 아니면 또 뭐 면역 체계에 계속 문제가 있어서 면역 억제 작용을 위해서 계속 스테로이드를 계속 썼다. 이렇게 이제 장기간으로 뭔가를 복용을 하는 경우에 쿠싱 증후군이 많이 나타나죠. 그래서 그게 의인성. 자, 내인성 같은 경우에는 이제 부신이 이제 증식되는 그런 이제 과잉 자극에 의해서 이렇게 생기거나 이제 부신 종양 이런 것들에 의해서 이제 생길 수가 있죠. 쿠싱 증후군의 이제 증상들은 굉장히 중요하죠. 그래서 단백질 대사 변화, 지방 대사 변화, 탄수화물 대사 변화, 염증 및 면역 반응 변화, 수분 및 그 무기질 대사 변화, 정신적 변화, 혈액계 장애, 안드로젠 과다 증상, 셋소 침착 이런 것들이 이제 다 나타나게 되면서, 단백질 대사 작용에서는 이제 과도한 단백질 이완으로 근육 소모가 있으면서 사지 근육이 이제 가늘어지고 이런 것들을 보이면서 피부는 굉장히 얇고 약해지고 쉽게 멍들고 반상 출혈 잘 나타나고 이런 것들이 이제 나타나고요. 상처 치유가 지연이 되고요. 지방 대사의 변화가 이제 생기면서 몸 페이스가 이렇게 나타나죠. 그래서 만월형 얼굴에서 얼굴 똥실이한 이제 그런 이제 얼굴을 이제 보이고 있고, 그다음에 체중 증가와 비만,
이런 것들이 있고요. 탄수화물 이렇게 대사 변화로 인해서 식후 고혈당과 당뇨의 이제 증상들, 그리고 당뇨가 있으신 분은 오히려 악화되는 증상, 이런 것들 보이고 있습니다. 염증에 굉장히 좀 취약해지고 이제 면역이 저하되고 T 림프가 감소되고 상처 치유가 지연되고 이런 것들은 이제 계속 보이고 있고요. 자, 수분과 무기질 대사 변화로 있어가지고 코티졸 자체로 알도스테론에 작용을 하기 때문에 수분이 좀 정체되면서 소디움이 이제 거기를 재흡수를 더 많이 시키잖아요. 그렇게 되다 보니까 물을 많이 끌어들여서 혈량이 증가되고 체중이 증가되고 부종이 나타나고 고혈압이 이제 생기고 저칼륨 혈증이 나타나고 이런 것들이 이제 나타나게 되겠죠. 정신적 변화로 이제 안절부절 못하고 분할, 불안, 우울 이런 것들이 좀 이제 나타나게 되면서 심한 경우에는 정신착란이라든지 이제 뭐 정신병이 이제 생기고 있습니다. 그래서 스테로이드 사이코시스라는 이런 이제 질환명도 있죠. 혈액계 장애로는 이제 적혈구가 증가되고요. 그러면서 얼굴이 이제 혈액순환 증가로서 안면 홍조가 이렇게 생기고 백혈구가 이제 증가되는 양상을 좀 보이고 있고 응고인자까지도 이제 증가가 되기 때문에 혈전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생기고 그게 날아가서 막히면서 색전 현상이 이제 초래되기도 합니다. 안드로젠 과다 형상으로 인해서 여성의 이제 남성화가 되고요. 얼굴과 몸 전체에 이제 털들이 좀 많이 나타나는 다모증이 나타나고 머리카락이 많이 빠지고 여드름이 나타나고 월경 주기가 변하고 불규칙하거나 아니면은 아예 월경이 없어지는 이런 상황이 이제 벌어지게 되는 거죠. 성욕이 감소되고요. 그다음에 색소 침착이 있어서 여기에 이제 피부가 이제 이렇게 깜짝짝 이렇게 되는 것들을 이제 좀 볼 수 있고, 그 다음에 이제 혈액계 이상으로 해서 혈액 이제 얼굴에 이제 뺨에 홍반 이런 것들이 이제 좀 생길 수 있죠. 그 사진 이제 그림으로 아주 한눈에 보일 수 있도록 쿠싱 증후군을 굉장히 잘 그려놨습니다. 자, 이렇게 있고요. 그 다음에 반오른 문페이스 얼굴 이렇게 돼 있고, 여기에 이제 피부에도 이런 증상들을 이제 보이고 있다라는 걸 보이고 있어. 자, 그래서 이거에 대한 간호중재는 어떻게 할 것인가? 이거에 대한 거는 아까 문제가 있었던 걸 그대로 역으로 해주면 되겠죠. 감염 예방, 손상 예방, 피부 통합성 유지, 신체상 증진, 휴식과 활동을 권장을 하고요. 그 다음에 사고 과정을 증진한다 이렇게 나와 있어요. 그래서 요 내용들은 되게 중요한 내용이고 기출이 계속돼서 되었던 부분이고 읽어보시면 아시는 내용이기 때문에 잘 정리를 해서 기억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자, 그리고 이제 이게 이제 뭐 이렇게 좀 이제 뭐 이렇게 종양이나 이런 것들에 의해서 이런 증상들이 나타났다면 부신을 이제 절제를 할 수가 있죠. 그래서 수술 전에 콜티코스테로이드 이제 투여하고요. 그리고 이제 수술 후 간호는 이제 부신 위기가 이렇게 올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양측을 다 절제를 한 경우에 이제 더 심하게 오겠죠, 그죠? 그래서 부신 위기, 안절부절 못하고 만약에 뭐 탈수, 빈맥, 저혈압, 체온 상승, 구토, 쇼크 이런 것들이 있는지를 이제 잘 보시고요. 이런 것들은 이제 응급 상황이기 때문에 콜티코스테로이드 용량을 좀 증가해서 주고 수액요법, 그다음에 전해질 투여 이런 것들을 이제 시행을 하시고 그런 다음에 15분마다 활력 징후를 측정하면서 환자를 계속해서 잘 보셔야 되겠어요. 양측을 다 절제를 한 경우라면 이제 호르몬 대체요법이 평생 동안 필요로 한 경우고요. 그리고 이제 한쪽만 이제 했다면 이게 정상화될 때까지는 호르몬 대체요법을 좀 시행을 할 수도 있겠다. 안정 취해 주셔야 되겠고요. 체외성 저혈압 예방해 주시고, 그리고 이제 이제 스테로이드 치료 지침이 이렇게 나와 있죠. 그래서 여기도 굉장히 좀 이제 많이 나오고 있는 부분인데 스트레스를 좀 줄이고 균형 잡힌 식사와 운동 그리고 규칙적인 생활 습관을 좀 유지할 수 있도록 하시고요. 저염, 고칼륨, 고단백 시기는 시험에도 계속 한 번씩 나오고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잘 봐주시고 그리고 여기 약물들 스테로이드는요 음식이나 스낵류와 같이 해야지 안 그러면 얼서 생겨요. 그래서 위궤양을 일으킬 수 있기 때문에 밥이랑 같이 잘 이렇게 음식이랑 같이 이제 먹을 수 있도록 이렇게 해주시고 빈속에 먹지 않도록 하시고요. 약물은 스케줄에 맞도록 이제 복용을 하는데 하루 2회 이제 구강 투여를 이제 하거나 아니면 1회 하는 경우도 있어요. 한 번 주게 되면 아침에 줘야 돼요. 눈 뜨자마자 줘야 되고요. 2번 줘야 되면 아침에 3분의 2, 저녁에 3분의 1을 이렇게 주도록 하고 저녁에도 너무 늦게 주지 않도록 좀 약간
늦은 오후나 이른 저녁에 일단 주도록 해서요. 이게 왜냐면 수면을 좀 방해하기 때문에 이거를 이제 약물은 스케줄에 맞도록 이제 복용을 할 수 있도록 이렇게 해주셔야 되겠습니다. 부신 위기는 설명을 아까 드렸던 부분이니까 일단 넘어가도록 할게요. 자, 알도스테론 이제 과분비는 아까 그 알도스테론 같은 경우에는 저기랑 그 염류 콜티코이드 이게 이제 과잉으로 되면서 이게 이제 보통 이렇게 원발성 같은 경우에는 이게 종양 이런 것들이 생겼을 때, 그리고 속발성으로는 그 여기 그 레닌 안지오텐신 알도스테론 체계를 자극하는 상태 이럴 때 좀 많이 이제 생길 수 있다 그렇게 돼 있죠. 그래서 이 알도스테론의 이제 과잉은 이제 소디움의 재흡수, 포타시움의 배설 증가, 그다음에 수소 이온의 배설이 증가되는 양상 이런 것들을 보이고 있다. 그래서 수분이 정체되면서 체액량이 증가되고 고혈압이 일단 나타나고 좌심실 비대가 일단 나타나고요. 포타시움 배설이 증가되면서 저칼륨 혈증이 일단 나타나고 근력 약화, 피로감, 마비감 이런 것들, 수소 이온이 배설 증가되면서 이러면서 대사성 알칼리증이 좀 생길 수 있고요. 소변 농축 능력이 저하되면서 단요증, 야뇨증, 신부전의 이제 증상들이 나타날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이제 혈액 검사 해가지고 알 수 있고요. 치료는 칼륨 보존, 이뇨제 등, 그리고 이제 종양이 있다면 이런 절제술들을 이제 시행을 해서 이제 치료를 하실 수 있겠어요. 간호 중재로는 아이오 측정 잘 해주셔야 되고, 규칙적으로 체중 측정, 고혈압, 그다음에 신부전 증상, 부정맥 증상 확인하시고, 조용한 환경 조성, 스트레스 원 제거하시고요. 바이탈 사인 측정하시고, 전해질 불균형 징후 확인하시고요. 그리고 식이는 고단백, 저나트륨, 고칼륨 식이 해주셔야 되겠다. 그리고 이제 다갈증 있으면 얼음물로 이제 주시면서 이제 구강, 이제 물을 너무 많이 먹지 않도록 이제 잘 이렇게 맞춰가면서 이렇게 주시고요. 구강 위생 유지하셔야 되겠고, 합병증 예방을 위해서 이런 그 고혈압, 저칼륨 혈증, 테타니, 알칼리 증상 등 이런 것들을 잘 관찰하셔야 되겠고, 발살바숙이나 과격한 움직임을 좀 예방을 하셔야 되겠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어요. 부신피질 기능 저하증은요, 에디슨병이라고 일단 또 명명이 되어 있습니다. 보통은 이제 여기 글랜드의 부신피질에 이게 파괴에 의해서 좀 생길 수 있고요. 여기에 이제 그 호르몬 합성 장애에 의해서도 생길 수 있고, 발육 부전에 의해서도 이렇게 생길 수 있습니다. 2차성으로는 이제 시상하부 뇌하수체 질환이나 외인성 스테로이드 사용, 뇌하수체 절제술 이런 것들에 의해서 일단 생길 수가 있죠. 그래서 에디슨병은 당질 콜티코이드, 이게 콜티졸이 이제 결핍이 되면 이거에 이제 증상들이 이렇게 탄수화물, 단백질, 지방 대사가 부적절하고요. 말초에 인슐린의 이제 민감성이 이제 증가되고, 이런 이제 나머지 이런 증상들이 일단 나타나면서 임상 증상으로는 공복 시 혈당이 굉장히 감소하면서 여기에 이제 공복을 견디지를 못하는 거, 그다음에 배고픔, 세약, 현기증, 피로, 심한 오심, 구토 이런 거 증상들, 광선 노출 부위, 압박 부위, 손 주름 및 구강 점막에 색소의 과잉 침착들이 생기고요. 저혈량성 이제 쇼크, 그 다음에 감염 및 질병의 이완이 잦고 컨디션이 좋지 않다고 느끼고, 기분 변화, 우울하고 흥미가 거려돼 있고 이런 증상들을 일단 보이고 있고요. 자, 알데스테론이 이제 결핍이 되면 아까 소디움하고 이제 소디움이 이제 재흡수가 증가되고 뭐 이런 증상들이 있었잖아요. 그래서 그런 수분과 나트륨이 다 상실이 되면서 여기에 이제 물이 이제 쭉 이제 빠져나가게 되는 거죠, 이번에는. 그래서 혈량의 감소가 이렇게 일어나면서 체중 감소가 일어나게 되고, 이제 피부의 긴장감 저하, 저나트륨 혈증에 의한 이제 만성 두통이라든지 고칼륨 혈증이 이제 생기게 되고요. 체위성 저혈압 이런 것들이 이제 생기면서 근육 쇠약과 피로 이런 증상들이 일단 나타날 수 있다. 자, 안드로젠이 이제 결핍이 되면서 여성 같은 경우에는 이제 탈모가 이렇게 일어나고요. 불규칙한 월경, 그다음에 남성에서는 발기 능력이 상실되고 남성성을 상실하는 이런 이제 능력 그러니까 상실되고 성욕의 감퇴, 수면이 적거나 이렇게 없는 이렇게 수면 장애 증상들도 이렇게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진단은 아침에 여기에 보시면 이제 그 아침에 혈장 콜티졸 농도를 파악하고요. 그다음에 이제 호르몬 자극 검사, 인슐린 내성 검사 이런 것들을 통해서 이제 알 수 있고, 부족한 호르몬들 이제 보충을 해주시면 이제 치료가 되겠죠. 그리고 고탄수화물, 고단백 식이를 이제 제공을 하시고요. 활력 징후, 아이오 측정, 체중
체중 확인, 감염 방지, 스트레스 원 제거 이런 것들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그 부신 절제를 만약에 했다면 당뇨 콜티코이드의 이제 투약을 이제 계속 해야 하기 때문에 이런 것들에 대한 지침, 주의사항 등 이런 것들을 다 설명을 해주셔야 되겠어요. 자, 그리고 이제 급성 부신 기능 상실로 해서 부신의 위기다. 그래서 아드레날 크라이시스 가 이게 나오고 있고요. 이거는 좀 중요한 내용이고 이것도 이제 기출에 한 번씩 나오고 있는 부분이죠. 자, 부신부전이 굉장히 좀 악화가 되어 있고요. 만성 부신부전증 환자에서 많이 발생을 하고 있습니다. 당뇨 콜티코이드 요법을 갑자기 중단을 했으니까 그러니까 스테로이드를 쓰고 있다가 갑자기 뚝 이 할머니 너무 스테로이드 많이 썼네 이렇게 뚝 중단을 했다 이렇게 되면 이제 부신의 위기가 이렇게 오게 되는 거죠. 그리고 과도한 스트레스를 받았거나 부신의 급성 감염이나 출혈 이런 것들이 있을 때 나타난다. 어떤 증상들이 있냐? 식욕 감퇴, 오심 구토, 설사, 복통, 두통, 전신 쇠약, 고열, 후에 체온 저하, 혼돈, 혼수, 부정맥, 그리고 질소혈증, 혈관 허탈, 고칼륨 혈증, 저나트륨 혈증, 심한 저혈압, 그리고 쇼크 이런 것들이 일단 나타나고요. 그리고 이거에 대한 치료는 이거와 관련한 이제 필요한 당질 코르티코이드를 이제 즉시 이제 뚝 끊어서 생긴 거기 때문에 스테로이드를 좀 주고요. 그다음에 바이탈 사인 측정해 주시고 저혈압과 전해질 불균형을 이제 교정을 이제 해 주시고요. 아요 측정, 산소 투여, 위기 유발 요인 등 이런 것들을 이제 관리를 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여기에서 또 이제 부신 수질의 기능 항진 여기에 보시면 이제 갈색 세포종 이야기가 나오고 있죠. 그래서 원인은 크롬 친화 세포종이나 이제 부신경절의 이제 종이 이제 생기면서 이런 이제 종양들에 의해서 이제 항진이 이제 생겼다. 카테코라민을 분비하는 내분비성 고혈압성 질환이 일단 생기게 되는 거죠. 그래서 에피네프린과 노에피네프린이 과잉이 되면 베타 수용체의 효과가 이제 극대가 되면서 이제 아까 이제 봤던 심수축력과 심박출량이 증가가 되고 노에피네프린이 이제 과잉이 된다면 알파 수용체의 효과가 극대가 되면서 혈관 수축에 이제 과다나 이제 혈압 상승이 일어나게 되는 거죠. 증상은 일시적이고 심한 고혈압, 두통과 빈맥이 동반이 되고요. 고감신경의 이제 과다한 활동으로 인해서 불안, 발한, 심계항진, 오심구토, 고혈당 등등의 이제 증상들을 다 보이게 되는 거죠. 자, 그래서 이제 검사를 해보면 혈장이나 소변에 여기에 이제 그 카테코라민이 많이 증가되어 있는 거를 좀 볼 수 있다 해서 이거는 올해 이제 시험 문제에 나왔던 부분이고요. 자, CT, MRI 이제 를 찍어서 이제 종이 있는지 이런 것들을 이제 파악할 수 있고 치료는 이제 부신절제술을 이제 시행을 해주시죠. 그 전에 이제 수술 전에 알파베타 교감 신경 수용체 차단제로 이제 줘서 고혈압과 심장 자극 증상을 조절을 해주셔야 되겠어요. 간호중재로는 이제 고혈압을 이제 예방을 하기 위해서 발살바수기를 금기하시고요. 몸을 굽히거나 일으키는 거, 그러니까 혈압을 막 올리는 이런 것들은 좀 예방을 해주셔야 되겠고 혈압 측정 잘 해주시고요. 상태를 알리는 팔찌나 신분증을 잘 소지해 주시고 두통이 심하고 이거는 혈압에 의해서 좀 많이 생기잖아요. 그래서 좀 스트레스를 많이 주지 않도록 조용하고 어두운 독방 그리고 환자의 움직임을 제한하시고요. 자, 그리고 이제 그 절제 수술로 이제 절제를 했다면 이거에 대한 이제 부신절제술 환자 간호와 이제 유사하게 이제 비슷하게 이제 적용을 해주시고 양측을 다 절제했다면 평생 그 당질 콜티코이드를 이제 먹어야 한다라고 이제 교육을 해 주셔야 하겠습니다. 이어서 바로 췌장 들어갈게요. 췌장은 이제 내분비선과 외분비선이 이제 두 개가 동시에 있죠. 그래서 외분비선은 이제 소화액을 분비를 해서 세 개의 그 소화액이 모두 다 이렇게 분비가 됐었죠. 자, 그렇고 이제 내분비선으로는 이제 호르몬이 이제 분비가 되고 있는데 내분비선은 랑게르한스섬이라 해서 여기 알파 세포와 베타 세포가 있죠. 그래서 베타 세포에서 인슐린이 분비가 되고 알파 세포에서 글루카곤이 이제 분비가 됩니다. 그래서 요 두 가지 인슐린과 글루카곤은 무엇을 한다? 혈당을 이제 조절하는 이제 효과를 이제 보이고 있죠. 그래서 인슐린은 어떤 기능을 하냐? 당분이 우리가 탄수화물을 먹었어. 그러면 얘가 이렇게 쪼개지죠. 그래서 포도당이 됩니다. 포도당을 인슐린이 세포 속으로 이렇게 넣어주는 역할을 해요. 그렇게 하다 보니까 이제 그게 이제 넣어줌으로써 인슐린이 이제 이렇게 작동을 해서 이제 당분의 이제 농도 조절이 이렇게 되는데 얘가 인슐린이 없어.
인슐린이 없으면 이게 넣어주지를 못하죠. 그쵸? 그러면서 세포 속으로 이렇게 당분을, 에너지원이잖아요. 얘를 넣어주지를 못하니까 이게 인슐린이 이제 이렇게 활동을 안 하니까 그 넣어주지 못한 나머지 당분이 둥둥둥둥둥둥 혈관 속으로 계속 이렇게 떠다니게 되니까 이제 당분 수치가 올라가게 되고, 그게 계속 이제 넘치다 보니까 어디로까지 넘어가요? 소변으로까지 나오면서 소변으로 당이 배출되니까 이제 당뇨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죠. 자, 이제 그런 이제 역할들을 이제 인슐린이 일단 하고 있다, 이렇게 보시고요. 인슐린은 이제 정서적 긴장, 그리고 급성 상기도 감염이라든지 과식이라든지 이런 스트레스원이 있을 때 이제 인슐린의 이제 요구량이 이제 더 증가되는 양상을 좀 보이고 있고, 자, 글루카곤은 이제 혈당을 좀 상승시키는 이런 이제 효과를 이제 하고 있죠. 그래서 혈당 조절에 관여하는 호르몬들 여기에 다 있고요. 정리가 한번 되어 있으므로 정리를 한번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당뇨에 대한 거는 이제 근본적인 원인은 좀 밝혀지진 않았지만 아마도 이거는 유전에 의해서 좀 많이 생기지 않았나라고 보고 있고요. 바이러스나 자가 면역, 스트레스, 비만 이런 환경적인 요인도 좀 관여를 하고 있겠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당뇨는 여기에 그 췌장에서 이제 췌장에 이제 베타셀에서 분비되는 인슐린이 이제 결핍이 돼서 이렇게 생길 수도 있고요. 분비가 되었지만 이게 이제 인슐린의 기능을 하지 못할 때도, 예, 이거는 이제 당뇨다라고 이제 진단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1형 당뇨와 제2형 당뇨로 일단 나누고 있고요. 제1형 당뇨 같은 경우에는 IDDM이다 해가지고 인슐린 의존성 당뇨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소아형 당뇨다, 이렇게 해서 자가 면역 기전에 의해서 췌장 베타세포가 파괴됐거나 절대적으로 인슐린 결핍하거나 이런 경우에 이제 좀 많이 생길 수 있고요. 그리고 제2형 당뇨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제2형 당뇨 같은 경우에는 인슐린 비의존성 당뇨다 해서 NIDDM이다, 이렇게 하고 있고요. 이건 이제 성인형 당뇨다라고 이제 보고 있죠. 전체 당뇨 환자의 약 90% 정도를 일단 차지하고 있습니다. 이거는 인슐린의 저항성, 그리고 상대적 인슐린의 이제 결핍, 이런 것들에 의해서 이렇게 이제 발생이 되고 있고요. 2차성 당뇨다 해서 알코올성 만성 췌장염으로 인해서 이런 이 췌장이 제 기능을 못함으로써 이제 인슐린을 만들어내지 못해서 이제 생기는 이제 2차성 당뇨, 임신성 당뇨, 이런 것들이 있고요. 그리고 우리가 우리가 IDDM이 있잖아요. 그런데 여기에 NIDDM이 있어요. 아니, 잠깐만. 이게 아니고, 잠깐만. 미안, 내가 딴 거 설명을 하려고 이렇게 봤는데, 여기에, 좀, 이렇게, 이거를 다시. 자, NIDDM이 있고, IDDM이 있잖아요. 요 사이에 우리가 뭐 새로 만들어진 단어로 해서 1.5형이다, 뭐 이런 이야기들 하고 있는데, 사실은 이게 정확한 그 공식적인 단어는 아니에요. 이게 왜 생겼냐? 2형 당뇨병은 어떤 식이요법, 그 다음에 먹는 약, 이런 것들로 해서 이렇게 그 당뇨를 조절을 이렇게 하고 있는데요. 이거는 1.5형 같은 경우에는 이 약을 이제 오랫동안 먹으면 이거 약물에 대해서 이제 뭐 한 10년, 20년 먹으면 약물에 대한 반응을 좀 잘 안 해. 그러다 보니까 인슐린 주사를 맞게 되는 거지. 그래서 이제 IDDM으로 이제 바뀌는 거예요. 예. 바뀌어서 그거를 성인이지만 이제 그 주사를 맞는다 해가지고 이제 1.5형이다, 뭐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데요. 그냥 이제 참고로만 일단 봐주시면 되겠고, 일단 공식적으로는 1형과 1형 IDDM, 2형에서 NIDDM, 이렇게 두 개로 일단 나눠진다라고 일단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공통적인 증상은요, 다뇨, 다식, 요게 이제 3대 증상이죠. 그래서 요거는 소변으로 이제 이렇게 막
당이 이렇게 막 높으니까 어떻게든 몸은 좀 살아남아야 되잖아. 그렇게 하다 보니까 소변으로 막 배출을 하려고, 당분을 배출을 하려고 막 이렇게 소변을 많이 배출해요. 그렇게 하다 보면 몸에서 어떻게 돼요? 몸에 수분이 부족해지니까 많이 먹게 되는 거지. 그래갖고 물을 엄청 실이 많이 갈증을 느끼면서 물을 많이 먹게 됩니다. 자, 그리고 세포는 아까 인슐린의 역할이 뭐라 그랬어요? 세포로 이렇게 당을 넣어주는 역할을 한다 그랬잖아요. 근데 이 세포에 당을 넣어주지를 못하니까 세포 자체는 지금 뭐야? 얘는 굶고 있는 상황인 거예요. 그러니까 얘가 배가 고픈 거야, 얘가. 그러다 보니까 계속 나는 배고프다 사인을 계속 보내다 보니까 내가 그 에너지를 부족하다고 느끼고 계속 뭔가를 많이 먹으려고 하는 거지. 그래서 다식의 이제 이런 형태를 나타내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그 체중 감소 이런 것들이 있고요. 피로감, 무력감, 감염, 상처 치유 장애 이런 것들이 일단 나타나고 있다. 자, 이런 공통적인 증상들이 이렇게 나타나고 있으면, 자, 당뇨로 그러면 죽고 사는 문제가 생기냐? 그렇지는 않아요. 죽고 사는 문제도 아니고, 또 그럼 완치가 되냐? 그런 것도 아니에요. 사실은 이거는 대부분 관리를 해야 되는 질환이죠. 그래서 먹는 거, 운동, 약물 치료 이런 것들에서 굉장히 이제 좀 잘 관리하면서 합병증 체크하면서 지속적으로 합병증 체크하면서 잘 지내시면 어느 이렇게 건강한 사람들보다도 더 잘 지낼 수 있는 그게 이제 당뇨다라고 이제 기억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당뇨의 진단의 기준은 시험에 이제 계속 나오고 있는 부분이죠. 그래서 이거는 HbA1c 당화 혈색소라는 거고요. 이 당화 혈색소는 헤모글로빈에 이제 그 어느 정도 포도당이 이렇게 되어 있냐, 이런 그 포도당이 결합된 이제 혈색소 수치를 보는 것이 이 HbA1c죠. 근데 이 헤모글로빈의 이 수명은 얼마예요? 120일 정도 되잖아요. 그러니까 최근 한 3개월 정도를 이제 이 혈색소를 이제 이렇게 검사를 해서 요거는 이제 장기간의 그러니까 지금 내가 밥을 안 먹으면 혈당이 뚝 떨어지고 밥을 많이 먹으면 200 이상 이렇게 올라가고 막 당뇨들이 그렇잖아요. 근데 그걸로 해서 이 사람 당뇨다 아니다 그리고 약이 치료가 잘 됐네 이런 것들을 확인할 수 없지만 HbA1c 같은 경우에는 이런 것들의 이제 혈당 조절이 잘 되었는지 이런 것들에 대한 판단 지표로서 일단 사용이 되는 것으로 이제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게 수치가 얼마 이하여야 돼? 6.5. 자, 6.5 이하여야 되는데 여기 당뇨병의 진단 기준이니까 6.5 이상일 때 이제 진단을 내릴 수가 있고요. 그다음에 공복 혈당은 이제 정맥을 8시간 이상 공복한 다음에 정맥을 이제 체열을 했을 때 126 이하여야 되지만 이게 126 이상일 때 이럴 때 하고요. 그다음 PP2 hours라고 해가지고 우리가 포도당 75mg을 75mg을요, 그러니까 노말셀라인 얼마더라, 얘가? 300cc. 포도당 75mg에다가 노말셀라인 300cc를 이거를 이제 먹고 2시간 있다가 이제 측정을 하는 거예요. 이게 경구 당 부하 검사라고 해서 이제 PP2 hours인데 이게 이제 200 이상일 때 이럴 때 진단을 내릴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진단 기준은 반드시 기억을 해 주셔야 되는 내용이시고요. 그리고 이제 전형적인 고혈당 증상이 있는 경우, 그리고 무작위 혈당이 200 이상일 경우, 고혈당이 확실치 않은 경우에는 위에 일단 진단 기준 중 하나가 2번 이상, 2번 이상의 그러니까 요 위에 진단 기준 중에 한 가지라도 이제 2번 이상 나오면 이제 당뇨병이다라고 진단을 하고 있죠. 그래서 여기는 우리가 그 당뇨병의 진단을 네가 당뇨다 이렇게는 하진 않아요. 여기에는 또 이제 당뇨병 진단 기준이 이렇게 표도 있지만요. 여기에서 또 이제 추가적으로 나와 있는 부분 이게 있죠. 그래서 공복 혈당 같은 경우에는 100 이하가 일단 되고 식후 2시간 혈당 검사에서는 140 이하. 그다음에 당화 혈색소 같은 경우에는 5.7 이하.
이렇게 되어야 하는데 정상인데 이것들을 다 넘어갈 때 이제 당뇨병이다라고 이제 진단을 이제 내리게 되겠다라고 해서 더 추가적으로 이렇게 나와 있는 검사들이 있으니까 이걸로 참고로 해서 일단 봐주시면 되고요. 우리가 이게 정상이다라고 분류를 한번 하고요. 그 다음에 이제 당뇨병 전 단계다 라고 하고 이제 당뇨병이다 라고 진단을 하는 거를 좀 이제 아실 텐데, 여기 보시면 이제 뭐 수치가 뭐 당뇨병 전 단계는 공복 혈당이 100에서 126 사이고요. 그 다음에 2hours, PP2hours가 한 140에서 200 사이 요럴 때 요게 이제 있는데, 이거는 이제 당뇨병 전 단계는 여기는 지금 당뇨로 넘어가진 않았지만 관리를 진짜 잘해줘야 돼요. 그래서 보통 이런 경우에는 보통 뭐부터 사라 그래요? 야채부터 사오라 그러죠. 그리고 이제 밥도 흰밥에서 이제 현미밥 이런 것들로 이제 바꾸고 이렇게 해서 관리를 시작하고, 먹는 걸로만 식이만 되느냐, 그게 아니고 이제 운동요법까지 이제 같이 진행을 하면서 이렇게 하시면 이제 당뇨로 넘어가질 않는데, 만약에 관리 안 하셔 그러면 어떻게 돼요? 이제 당뇨로 이제 넘어가게 되는 거죠. 자, 당뇨로 넘어가게 되면 보통 당뇨로는 죽지는 않는다고 했어요. 근데 이 합병증으로 인해서 이제 사망률이 올라가게 되는 거죠. 그래서 저혈당이 일단 생기거나 해서 여기에 그 저혈당의 원인은 이제 뭐 인슐린이나 경구 혈당 강화제를 이제 과다하게 이제 투여를 한 경우, 밤사이에 공복이 심한 경우, 그 다음에 아플 때 뭐 이럴 때 이제 잘 못 먹고 막 이러다 보면 이제 혈당이 쭉 이제 떨어지게 되고요. 그 다음에 알코올 섭취, 운동량이나 활동 증가 이런 것들을 했을 때 이제 증상이 나타나는데, 여기 증상은 자율신경계 증상과 신경당 결핍증 증상들이 나타나요. 그래서 그 여기에 저혈당이다 이러면 우리가 진짜 배고플 때 증상들 있죠. 식은땀 나고 어지러지라고 기운 없고 두통 있고 막 이런 증상들이 나타나죠. 그래서 이런 이제 두통이나 쇠약감, 피로 이런 것들은 신경당 결핍 증상인데요. 빈맥이나 심계항진, 진전, 불안, 과민, 발한 이런 것들은 무슨 증상? 자율신경계의 증상으로 이제 보시면 되겠어요. 그래서 이거는 희한하게 안 나올 것 같은데 이제 나오고 있죠. 그래서 이거는 간호중 굉장히 좀 많이 나왔죠. 그래서 의식이 있을 때는 입으로 이제 투여를 하지만 의식이 없을 때는 50%이 포도당이나 20% 포도당을 이제 투여를 해서 치료를 하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요, 약물, 그러니까 예방으로는 이제 약물 관리, 그 다음에 뭐 이런 것들, 신체 활동량 증가 시에 이제 간식 섭취를 잘 해주셔야 되겠다, 이런 것들이죠. 자, 그리고 이제 하이포가 있다면 DKA가 이제 짠 나타났어요. 당뇨병성 케톤산증이다 해서요. 인슐린 민감성 조직인 지방 조직, 골격근, 간에서 인슐린의 부족으로 일단 발생을 하게 되는 거고, 원인은 인슐린이 부족한 상태에서 당뇨 환자가 감염이 된 상태. 그러니까 지난번에 환자가 이렇게 된 거예요. 잘 못 먹으면서 이렇게 하이포를 넘어서요. 이 사람이 뭐가 됐냐면 이렇게 장염이 걸려서 설사를 쭉쭉 하게 된 거지. 예, 그렇게 되면서 이렇게 당뇨병성 케톤산증 DKA가 일단 나타났는데, 이렇게 되면 이게 그 포도당이요. 2시간에서 4시간 내에 간에서의 포도당이 생성이 급격하게 증가해서 보통 290 정도로 이제 상승을 한다 이렇게 돼 있는데, 이렇게 검사를 해보면 하이 500 이상 뭐 이렇게 나타날 때가 많이 있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케톤체가 이제 대사가 이제 되면서 이렇게 인슐린 결핍, 성장 호르몬 카테코라민 이제 과잉이 되면서 지질 분해가 되고 지방 산화가 되면서 이제 케톤체가 형성이 돼서 소변 검사를 해보면 이제 케톤이 이제 이렇게 배출이 되고 있는 거를 좀 볼 수 있고요. 산염기 불균형으로 해서 이제 케톤체가 혈액 내 수소 이온의 농도를 증가시키면서 대사성 산증, 메타볼릭 애시도시스가 일단 생기게 되고, 수분 전해질 불균형으로 해서 고혈당으로 인한 혈장 삼투질 농도가 증가를 해서요. 이거는 고혈당과 많은 수분 소실로 인한 탈수가 일단 생기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오심구토로 수분 전해질의 상실이 있고요. 혈액학적 이상으로 해서 탈수에 의해서 적혈구 용적률이 좀 증가가 되고 혈전 색전성 합병증이 좀 생길 우려가 좀 많이 높아지는 거죠. 자, 이제 그 우리가 여기에 보시면 이제 이 환자가
대사성 산증이 생겼기 때문에 호흡은 어떻게 쿠스마을 호흡, 호흡의 깊이와 수가 증가하는 이 쿠스마을 호흡을 이제 이제 되게 하게 되는 그런 상황이 되는 거죠. 그래서 이 환자는요, 응급실에 딱 이제 왔어요. 응급실에 이제 증상은 요렇게 이제 증상들이 요렇게 이제 나타나고요. 그러면서 여기에 이제 임상 검사를 했을 때 이런 증상들, 그래서 중탄산염, 이렇게 바이카보네이트가 이제 15로 이렇게 떨어져 있는 이런 것들을 좀 볼 수 있고, 그리고 이제 메타볼릭 애시도시스니까 얘가 떨어졌고 폐하가 떨어졌고 이런 것들은 좀 보이고 있고요. 혈당이 상승되어 있고, 그러면서 일단 환자가 왔다 그러면 탈수라 그랬잖아요. 탈수 교정을 일단 먼저 해주고, 그런 다음에 RI를 빨리 투여를 해서 빨리 이거를 이 혈당의 수치를 좀 떨어뜨려 주셔야 되겠어요. 그래서 이거는 이제 피하 주사는 금기해 주셔야 돼요. 그래서 IV로 이제 투여를 하시고요. IM보다는 그냥 IV로 일단 주도로 일단 하는데, 케톤산증 환자가 피하 조직은 탈수가 되어 있고 혈액 관류가 이제 좋지 않기 때문이다라고 되어 있죠. 그래서 IV를 거의 해주고 있는 상태입니다. 자, 그래서요. 인슐린을 투여하게 되면 이제 저칼륨 혈증이 이제 유발이 되잖아요. 그래서 그거와 관련한 이제 그 전해주를 잘 보시면서 균형을 맞춰주시고, 그 다음에 EKG를 이제 관찰을 해 주셔야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고혈당, 고삼투성 비케톤성 증후군이라고 있는데, 이거는 대개 중년이나 고령의 그 제2형 당뇨병 환자에게서 발생하는 합병증이고요. 이거는 당뇨병성 케톤산증에 비해서 이제 케톤산증은 이제 초래하진 않지만 거의 그 DKA와 비슷한 증상들을 이렇게 좀 많이 보이고 있습니다. 그래서 병태생리는 이게 제2형 당뇨병 환자에게서 스트레스 감염에 의해서 이제 발생을 하고, 인슐린 작용에 이제 감소가 일어나면서 혈당 증가, 삼투압의 상승 이렇게 되면서 삼투성 이뇨 그리고 탈수가 이제 발생을 해요. 그래서 여기는 심한 고혈당, 쿠스마울과 그리고 이제 그 4대 증상으로 심한 고혈당이 일단 나타나고요. 그 삼투성 이뇨로 인한 극심한 다뇨. 그렇지만 쿠스마을 호흡과 이제 그 호흡시 아세톤 냄새는 이제 없이 이제 쿠스마을 호흡이 일단 나타나고 있고, 그다음에 심한 탈수가 일단 나타나고 있죠. 그래서 미안, 조금 헷갈렸는데, 이게 이제, 이에도 고혈당, 고삼투성 비케톤성 증후군도요, 여기에서, 이 대사성 산증을 일으키긴 합니다. 하지만 이게 대사성 산증이 그렇게 심하지는 않아요. 예. 그래서, 이거는 쿠스마을 호흡과 호흡 시 아세톤 냄새는 없어요. 두 개 다 없는 걸로 일단 기록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일단 이런 이제 그 기전에 이제 따라서 임상 검사 시행하고요. 그렇게 되면 일단 여긴 탈수잖아요. 수행요법 이제 해주시고, 그 다음에 유발 요인 관리 이런 것들을 해주시고, 전해질 교정과 인슐린 요법 등 이제 시행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여기 DKA 고혈당, 고삼투성 비케톤성 증후군에서 HHNS 이거가 이제 나와 있으니까 참고로 일단 봐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비교를 이제 해서 좀 기억을 이제 해 주시면 되겠고요. 자, 이제 만성합병증으로 이제 혈관병증, 이런 혈관 안쪽으로 이렇게 고혈당이 되면서 염증 반응이 계속 지속되고, 이렇게 되면서 혈관의 축상 경화성 변화가 생기고요. 그러면서 관상동맥 질환이나 심근병증, 뇌혈관 질환, 그 다음에 눈에 이제 혈관에 작용하면서 당뇨성 망막증 이런 것들이 이제 진행이 되면서 눈이 좀 잘 안 보이고 백내장이 생기고 이런 것들이 이제 생기게 되는 거죠. 그래서 안저 검사를 계속 시행하시면서 눈 관리를 계속 해주면서 쉬면서 하셔야 되고, 신장 쪽도 이제 혈류가 이제 계속 막히면서 당뇨병성 신증이 생기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거는 만성 신장질환의 주요 원인이 되고 있고요. 그리고 당뇨병성 신경병증이라고 해서 뉴로패시가 일단 나타나면서 이런 그 화끈거리는 말초 신경병증, 이런 이제 뭐 전기 오는 듯한 증상들, 저림감 이런 것들이 이제 주로 다 생길 수 있고, 자율신경병증이라고 해서 기립성 저혈압이 가장 흔하게 나타나고요. 심혈관계, 위장관계, 빈뇨기계, 체온 조절, 그다음에 눈 이런 쪽으로 이런 증상들이 다 일단 나타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참고로 봐주시고요. 눈 쪽으로 이렇게 영향이 이제 있을 수 있다.
이런 이제 사진들이 이제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제 이 환자에 대해서 가장 우선적으로 해줘야 되는 건 식이요법이죠. 그래서 정상 체중을 유지하고 이제 비만을 좀 줄이고 이런 그리고 규칙적이고 고른 영양 섭취를 할 수 있도록 해주셔야 되는데 비율 퍼센테이지는 이렇게 나와 있어요. 그리고 개인별 계획표를 작성을 해서 이렇게 생활 양식과 성별, 몸무게, 나이 이런 것들 다 고려해서 시기를 잘 짜시면서 진행을 하시면 되고요. 고섬유질 시기 그다음에 를 해주셔야 되겠고 알코올은 이제 하지 않도록 해야 하고 그리고 이제 약물요법으로는 인슐린을 쓰는데 인슐린은 속효성과 중간형 그 다음에 지속형 이렇게 나눠지고 있잖아요. 그래서 속효성은 이제 RI 우리가 가장 많이 아는 거 중간형은 MPH가 있고요. 그 다음에 저기 지속형은 란투스 이런 것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작용 시간들이 다 다르기 때문에 여기서 보시면 최고 작용 시간 초속효성은 1시간 정도, 속효성은 2시간 정도 이렇게 보시고 중간형은 6시간 정도 이렇게 보이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그러면은 속효성 RI가 이제 먼저 효과가 쭉 나타났다가 작용 기간이 6시간이면 이렇게 반감기가 있으면 여기가 이제 중간형은 6시간 있다 효과가 나타나죠. 그래서 얘가 떨어질 때쯤 되면 얘가 이제 효과가 이렇게 나타나죠. 그래서 RI를 MPH와 섞어서 주는 그런 것들을 이제 시행을 이제 하고 있고 이거는 그 기본간호학 책에 일단 나와 있죠. 그래서 어떻게 섞어서 주는지 이런 것들이 이제 기본간호학에 나와 있기 때문에 이런 것들 참고로 이제 봐주시면 좋겠습니다. 어떻게 믹스하고 어떻게 주는지. 자, 그리고 이제 그 인슐린, 이제 혈당 경구 강화제는 제2형 당뇨병에 이제 쓰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이 작용 기전은 인슐린의 분비를, 증가시키는 것. 그리고 인슐린의 그 간의 포도당의 합성을 그 간의 포도당 합성을 감소시키거나 인슐린 저항성을 완화시키는 것, 위장 관계에서 당 흡수를 지연시키는 것, 근육, 간, 지방의 인슐린 감수성을 개선시키는 것, 인크레티닌 분비를 억제시키는 것, 포도당 의존 인슐린 분비를 시키는 것, 식후 글루카곤 분비를 억제시키는 것. 이렇게 해서 환자에 맞는 걸로 일단 쓰시면 되고요. 가장 많이 쓰는 건 우리가 이제 메트포민이라는 약들 이런 것들 많이 쓰고 아마릴 이런 약들을 좀 많이 쓰고 있죠. 그래서 이런 약들이 어떤 기전에 의해서 이런 약들을 이제 선정을 하게 되는지를 이제 내 환자가 먹는 약에 대한 기전을 좀 아시면 좋겠습니다. 자, 인슐린 주사 방법은요, 우리가 아주 잘 나와 있고요. 그 다음에 인슐린 섞는 방법들 이런 것들이 잘 나와 있으니까 이거는 다 기본간호학에서 했던 내용들이니 이거는 반드시 기억을 해 주시고요. 기본간호학에서 안 나와도 기본간호학에서도 굉장히 호발돼서 나오지만 이 성인간호학에서도 종종 나오고 있고 인슐린은요. 보관 방법에 대해서 이제 설명을 좀 드리자면 개봉 전에는 오히려 냉장 보관입니다. 자, 개봉 후에는 실온 보관이에요. 서늘한 실온 보관. 개봉 후에는 실온 보관. 근데 이게 한 달 정도 지나면 남아있든 말든 간에 이제 버려줘야 되는 거고요. 자, 전제가 붙었죠. 서늘한 실온 보관. 그러면 뜨거운 여름이나 이럴 때는 어떻게 해야 돼? 결국은 냉장고에 들어갈 수밖에 없다. 그래서 여름철에는 냉장 보관한다 라고 기억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되셨죠? 예. 자, 그래서 실온 보관이다 뭐 이렇게 해갖고 땄으면 밖에 내놔야지 뭐 이렇게 이제 하시지 말고요. 냉장고 안에 넣어놨다 이렇게 해서 병원에서 그러니까 뭐 땄는데 왜 밖에다가 안 내놓고 안에다가 도로 냉장고에 넣는 거야? 뭐 이렇게 생각하실 필요 없어요. 그냥 냉장 보관해도 괜찮으세요. 자, 대신에 주기 전에 어떻게 돼요? 체온 정도로 올려서 그래서 이제 투여를 하는 것으로 일단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인슐린은 그러면 한 번 맞으면 계속 평생 맞아야 될까요? 그렇지는 않고요. 췌장이 없는 사람은 평생 맞아야 되겠지만 조절을 이제 하기 위한 경우에는요. 잘 조절을 해서 이렇게 인슐린을 좀 주사를 끊고 이제 먹는 약으로 좀 병행하시는 분들도 있기는 있습니다. 예, 그리고 먹는 약도 마찬가지예요. 그래서 이렇게 꼭 그렇게만 꼭 간다 뭐 이런 거는 없으니까 이거를 이제 기억을 하시고 자 여기에서 또 이제 소모기 현상과 우리가 새벽 현상 이게 두 개가 있죠. 그래서 소모기 현상 같은 경우에는 이게 우리가
두 개가 다 새벽에 고혈당이 일어나는 거는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두 개가 좀 다른 게 소모기 현상, 이 소모기 같은 경우에는 이게 그 필요량보다 과다한 인슐린이 투여가 됐을 때 새벽녘 되면 이제 저혈당이 이렇게 나타나게 되죠. 그렇게 되니까 저혈당이 나타나니까 반동작용으로 얘가 이제 고혈당으로 이렇게 이렇게 올라간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고혈당이 유발이 되면서 올라갔죠. 근데 증상은 이 사람이 새벽녘에 저혈당으로 빠졌기 때문에 저혈당 증상이 나타납니다. 그래서 식은땀이 있고 악몽을 꾸고 아침에 일어날 때 두통이 있고 소변에 이제 당이 포함이 돼 있고 이런 것들이 이제 나타나게 되는 거죠. 그러면 소모기 현상의 치료는 어떻게 될까요? 인슐린의 용량을 감소시키게 되는 거죠. 그쵸? 용량을 자기 전에 하는 그 인슐린의 용량을 감소시키거나 그다음에 자기 전에 간식을 섭취하거나 이렇게 해서 새벽에 혈당이 떨어지는 것을 막아주셔야 되는 거죠. 그렇죠? 자, 그러나 이제 새벽 현상 같은 경우에는 새벽까지 이제 혈당이 이제 이른 아침까지 혈당이 이게 고혈당이 나타나는데 이건 지속적으로 계속 고혈당이 이렇게 나타나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는 제1형 당뇨에서 좀 나타나고요. 이거는 보통 이제 그 성장 호르몬의 영향에 의해서 좀 나타나는 것이 아닐까라고 이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인슐린 분비가 부족하거나 인슐린 저항성, 인슐린 투여량이 이제 부족했을 때 일단 나타나는 것이다. 그러면 이 소모기와 새벽 현상의 구별은 어떻게 할까요? 이 두 개는 새벽 3시에 혈당을 체크를 해서 떨어져 있으면 소모기, 높아져 있는 상태였으면 새벽 현상 이렇게 이제 구별을 하시면 되겠지요. 자, 그래서 운동은 인슐린의 신체 요구도를 이제 감소시키고 인슐린의 저항을 이제 감소시키는 역할을 하게 된다. 그리고 근육세포의 활성화로 포도당의 흡수를 증가시키고 인슐린의 조직 민감성을 증진시키고 체중 감량, 심혈관계 상태 이제 개선이나 합병증을 이제 감소시키는 효과가 있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운동을 시작하기 1시간에서 3시간 전에 식사를 하고 해야지 안 먹고 그냥 했다가는 저혈당 와서 쓰러질 수 있어요. 특히 소아당뇨에서는 정말 아기가 놀아야 되는데 식사를 잘못하면 애가 쓰러집니다. 그래서 이게 당뇨 조절이 정말 너무너무 힘든 게 이게 정말 문제예요. 그리고 발에 감각이 없고 이렇기 때문에 달리기나 조깅은 좀 피하고요. 자, 수영이나 이제 뭐 자전거 타기 이런 것들 하시면 좋고 걷는다 이렇게 되면 이렇게 저 신발을 이렇게 잘 이렇게 선택을 해서 일단 잘 이제 운동을 이제 하시도록 이렇게 하셔야 되겠고 증식성 망막증이나 고혈압 그리고 뭐 심한 더위나 추위에서요 운동은 좀 피해 주셔야 되겠고요. 그리고 이제 증식성 망막증이 있기 때문에 발살과 수기와 관련된 운동이나 두부 충격은 좀 피하고 고혈압이 유발되는 그런 것들도 좀 피해야 되겠다. 발 관리는 계속 기출이 나오고 있고 이것도 어디에 나왔냐면 기본간호학에서 잘 나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시험에 뻑하면 한 번씩 이렇게 나오고 있기 때문에 이거는 여러분들이 잘 정리를 하셔서 기억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설명을 해야 될 내용은 없기 때문에 읽으시면서 정리를 꼭 해주시기 바랍니다. 자, 여기까지 수업을 진행을 할게요. 지금 약간 오버가 돼서 좀 미안하고요. 근데 해야 되기 때문에 어쩔 수가 없었어요. 예, 예, 많은 이해 바라고요. 자, 시험 잘 치시고 시험은 또 여러분들이 좀 많이 너무 힘들기 때문에 이번에도 문제집에서 제가 한 30% 정도 똑같이 내고요. 여러분들 적어 보셨잖아요. 저 퀴즈 보셨잖아요. 그래서 퀴즈에서도 제가 시험 문제를 뽑아서 내드리겠습니다. 그러니까 공부를 하셨던 거를 다시 한번 보시면서 정리를 다시 한번 해봐 주세요. 요 시험 범위가 굉장히 좀 넓기 때문에 여러분들 정말 충분한 시간을 들여서 절대 벼락 공부하지 마시고 좀 충분하게 이제 시험 준비를 잘 하셔서 좋은 결과 있으시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자, 이론 수업은 여기까지 할게요. 여러분들하고 수업은 특강 때 이외에는 이제 이론 수업은 여기까지예요. 그래서 정말 만나서 정말 설명을 이제 막 잘하고 얼굴 보고 서로 교감하고 이러면서 수업하고 싶었는데 이게 시대가 이렇게 되다 보니 좀 너무 안타깝습니다. 그래서 정말 제 마음을 여러분들 정말 사랑하고요. 예, 항상 여러분들 응원할게요. 항상 화이팅 하십시오. 2학기 때 뵙겠습니다. 고맙습니다.